요리연구가 김영점입니다. 오늘은 태교에 좋은 태교 음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태교 음식에 뭐가 좋은지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나요? 아니면 그냥 먹나요? 엄마의 먹거리와 감정과 또 생각이 아이들한테 뱃속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것, 좋은 것, 깨끗한 것 그런 것만 골라서 먹는 게 바로 태교입니다. 또 먹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 책 읽는 것, 그 모든 게 다 태교에 들어가는데요. 태교 중에 가장 좋은 태교는 첫째,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또 잠 잘 자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엄마가 책을 많이 읽는 거, 그것도 가장 좋은 태교고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아빠가 우리 뱃속에 아이에게 태명을 지어주고 그 태명을 부르면서 책을 읽어주고 대화를 나누는 게 최고의 태교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 태교에 좋은 태교 음식 중에 먼저 엄마가 임산부가 소화가 안 되면 좀 불편할 수 있고 이래서 속 편한 죽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소고기 버섯죽이라고 지금 시작할 건데요. 먼저 소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소고기 150g이나 한 200g 정도 준비했어요. 소고기 버섯죽을 끓이면 되는데 이 고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 저는 지금 여기 눌러서 핏기를 다 제거했는데 고기나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우리 지금 준비된 고기는 소고기지만 이 고기의 핏물이 완전히 제거되어야만 고기에 잡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키친타올로 꼭꼭 눌러서 핏물을 제거하고 죽뿐만이 아니고 모든 고기 요리를 할 때 핏기를 제거해 주세요. 그래야만 고기에 잡내가 없어집니다. 그럼 먼저 소고기 버섯죽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소고기를 볶는 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소고기를 팬에 죽을 끓이기 위해서 달궈진 팬에 참기름을 좀 넉넉히 둘러줍니다. 식용유 같은 걸 쓰지 않기 때문에 참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핏기를 제거한 소고기를 먼저 볶습니다. 소고기를 볶을 때 지금 다른 양념을 안 했기 때문에 소고기 누린내도 잡아주고 음식에 죽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마늘을 좀 넣겠습니다. 마늘 1티스푼만 넣겠습니다. 소고기가 어느 정도 익고 나면은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표고버섯, 다진 표고버섯을 넣겠습니다. 고기와 표고버섯이 익을 동안 소고기에 잡내를 날려줄 청주를 2스푼 넣어주겠습니다. 아까 핏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키친타올로 핏기를 제거하면서 소고기 누린내를 잡아주고 또 이 볶으면서 청주를 2스푼 넣어줌으로 해서 그 남아있는 잡내를 마저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청주가 들어가서 날아가면서 고기의 누린내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그 다음에 당근과 양파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소고기 버섯죽에 당근과 양파를 넣고요. 충분히 볶아주고 난 다음에 육수를 붓는데요. 육수는 우리가 그냥 바쁘면 그냥 물을 부어도 되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다시마 육수를 준비해 왔습니다. 찬물에 한 3-40분 정도만 담궈 놓으면 다시마 육수가 우러나는데요. 이렇게 다시마 육수를 해서 하는 게 그냥
물 붓는 것보다 훨씬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산모님들께서도 어떤 요리를 할 때 육수를 내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이렇게 다시마 육수라도 내서 요리를 하면 감칠맛이 상승해서 훨씬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죽을 끓이는데 여러분들은 참 죽 끓이는 게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저는 죽을 아주 간단하게 끓이기 위해서 이렇게 밥을 갖고 죽을 끓일 겁니다. 근데 맛은 불린 쌀이나 불린 찹쌀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볶아서 죽을 끓이면 훨씬 더 맛있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을 불 앞에 앉아서 불 앞에 서서 젖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번거로워서 요즘은 밥을 많이 이용해서 죽을 끓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채와 고기가 다 익어서 저는 육수를 붓고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마 우린 육수입니다. 이때 이제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춰 줍니다. 국간장이 감칠맛을 더해주긴 하지만 너무 검게 모든 간을 국간장으로 다 해버리면 죽이 검어서 죽이 조금 색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2스푼만 국간장을 넣고요. 나머지는 소금으로 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죽이 끓기 시작하면 밥을 넣겠습니다. 아직 물이 안 끓었는데 야외라서 먼저 밥을 넣고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끓기 시작하면 지금은 센 불에서 끓여주고요.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닫고 중불에서 한 10분 정도 끓여주면 어느 정도 죽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불을 약불로 낮추고 여기 준비해둔 애호박 다진 것을 넣고 마무리하면 맛있는 소고기 버섯죽이 됩니다. 먼저 죽순볶음은요. 지금 햇 죽순은 5월 중순에서 6월에 나오는 게 햇 중순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4월이라서 죽순이 안 나와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통조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특히 산모님들에게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통조림 제품을 먹지 말라고 제가 많이 권유를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통조림 죽순을 선택했고요. 이 통조림 죽순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한번 헹궈서 끓는 물에 데쳐줘야 됩니다. 통조림 특유의 냄새라든가 이런 걸 없애주기 위해서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헹궈서 준비를 했고요. 또 여기 죽순에 같이 볶아줄 부재료로 표고버섯을 선택했습니다. 표고버섯은 식이섬유도 좋고 항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많이 먹는데요. 생표고보다는 말린 표고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린 표고를 불려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죽순볶음의 주재료인 죽순을 볶기 전에 표고버섯을 먼저 밑간을 하겠습니다. 표고버섯 밑간은요, 다진 마늘과 다진 파, 그리고 진간장 2스푼, 그 다음에 설탕 1스푼, 그 다음에 후춧가루
한 꼬집, 참기름 한 스푼, 이렇게 넣고 조물조물 뭉쳐서 밑간을 해 놓겠습니다. 조물조물 되어진 밑간이 되어진 표고버섯과 죽순을 넣고 이제 볶도록 하는데요. 이 죽순과 표고버섯을 볶기 전에 죽순과 표고버섯이 다 볶이고 나면은 다시 전체 양념을 한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체 양념장을 만들어 놓고 볶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양념장은 참기름 2스푼과 진간장 2스푼, 그다음 깨소금 1스푼, 설탕 1스푼, 굴소스, 여기 굴소스입니다. 굴소스 1스푼. 넣고 그 다음에 볶을 때 수분이 없기 때문에 물을 간장과 똑같이 2스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칠맛 나는 마지막에 죽순볶음에 들어갈 양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죽순을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죽순을 볶을 텐데요. 죽순 볶기 전에 먼저 밑간을 한 표고버섯부터 볶겠습니다. 표고버섯이 어느 정도 볶여지고 나면 죽순을 할 건데요. 죽순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끓는 물에 데쳤기 때문에 죽순은 살짝만 볶아도 되고요. 표고를 먼저 넣어서 오랫동안 좀 익도록 볶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달군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죽순을 넣고 볶도록 하겠습니다. 죽순이 다 볶여지고 나면 표고버섯이 다 볶아지고 나면 죽순을 넣어서 볶고요. 죽순이 볶아지고 나면은 그 다음 넣을 부재료가 뭐냐면 저는 오늘 미나리를 살짝 데쳐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철 채소로서 요즘 미나리가 제철이라서 미나리를 했는데요. 미나리를 안 좋아하신다거나 또 미나리가 없으면은 냉장고 속에 있는 아무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애호박도 괜찮고 뭐 파프리카도 괜찮고 이런 것들 넣어서 그때그때 냉장고 속의 음식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요리의 지혜입니다. 네. 표고버섯이 익고 나면 죽순을 넣어서 죽순과 표고가 어우러지게 잘 익고 나면은 살짝 데쳐서 끊어 놓은 미나리를 넣을 건데요. 미나리는 4cm에서 5cm 사이 정도로 끊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끊어 주시면 됩니다. 센치가 우리 손 한 마디가 2cm라고 보면요. 요리에서는 보통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그 손 마디를 생각해서 4cm다 5cm다 생각하시고 끊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표고버섯과 죽순, 미나리를 넣고 죽순볶음을 하고 있습니다. 죽순볶음이 이렇게 되면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장, 이 양념장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 양념장을 이렇게 가장자리로 부어줍니다. 그래야만 불맛도 나고 해서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음식은 눈으로 먹고 입으로 냄새로 먹고 입으로 먹는다 하죠. 향으로 먹고. 근데 지금 죽순볶음에는 우리가 죽순과 표고와 미나리만 썼는데요. 좀 더 빨갛게 하기, 좀 더 색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근이나 아니면 파프리카 이런 걸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때 나는 제철 채소를 활용해서 볶아서 드시면 생각보다 이게 되게 맛있어요. 중국집 요리 먹는 그런 맛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레시피 보내드릴 건데요. 그 레시피대로 하시면 맛있습니다. 요리는 응용이고 여러분이 집에 있는 채소나 야채들을 활용해서 만들면 맛있는 죽순볶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단호박 샐러드를 할 겁니다. 단호박은 이렇게 아시죠? 단호박이. 이 단호박은 좀 단단해서 칼질이 서툰 분들은 손 다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단호박을 깨끗이 씻어서 전자레인지에 1kg가 넘으면 한 4분 정도 돌리시고요. 한 1kg 미만이면 3분만 돌리셔서 칼질을 하면 아주 쉽게 칼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칼질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단호박에는 필러로 껍질을 벗겨서 사용해도 되고 껍질째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오늘 샐러드에 껍질째 사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껍질에 영양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3분간 전자레인지 돌려서 가져왔거든요. 이 돌린 전자레인지 돌려서 약간 물렁해진 단호박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 돌려서 하면 이렇게 자르기가 편해요. 자, 이렇게 잘라서 한 6등분 정도 내서요. 먼저 쏙 씨를 제거해 줍니다. 자, 숟가락으로 안에 있는 씨를 다 제거하고요. 이 실처럼 나오는 이것도 제거해 줘야지 훨씬 맛이 있습니다. 아깝다고 남기지 마시고 다 제거해 주세요. 단호박은요, 이렇게 샐러드나 죽을 끓여 먹어도 맛있지만 우리 호박죽 끓일 때 단호박을 넣고 큰 늙은 호박과 단호박을 섞어서 같이 넣고 끓이면 호박죽이 훨씬 달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요리하기 귀찮다 이러면 단호박을 쪄서 먹어도 고구마보다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영양가도 좋고 식이섬유도 많기 때문에 산모들이 이걸 좀 쪄서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쏙 씨를 제거한 단호박을 저는 오늘 이 껍질째 쓰려고 베이킹 소다에다가 담궈서 행주로 빡빡 문질러서 깨끗이 씻어 갖고 헹궜습니다. 이렇게 씻고 헹군 단호박은 껍질째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베이킹소다에 씻는 이유는 뭐 때문인지 아세요? 바로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순물도 제거하고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단호박을 껍질째 활용하도록 하세요. 이 상태로 쓰면 너무 굵기 때문에 한 번 더 잘라서 요 정도 크기로 하면은 한 10분에서 15분
불의 화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5분 정도만 쪄주면 다 익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서 끓는 찌는 거의 기본은 항상 끓는 물에다가 쪄야 된다는 거 아시죠? 여기에다가 넣고 15분간 찌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찜기에서 15분간 단호박을 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호박이 익을 동안요, 저희는 다른 준비를 할 건데요. 제가 오늘 부재료로 단호박 샐러드의 부재료로 선택한 거는 건포도입니다. 건포도가 임산부에게 좋답니다. 임신 초기에 건포도나 멜론을 먹으면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건포도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견과류로 아몬드 슬라이스, 그 다음에 애기 머리 좋아지라고 호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준비한 거는 생크림 플레인 요거트인데요. 이 플레인 요거트보다도 더 맛있는 거는 크림치즈입니다. 혹시 집에 크림치즈 있으면 크림치즈를 활용하시면 더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요네즈, 꿀 이렇게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소금도 약간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15분 동안 쪄서 다 쪄진 단호박에다가 뜨거울 때 포크나 아니면 이 매셔를 이용해서 쿡쿡 찍으면 다 금방 이렇게 으깨집니다. 이렇게 으깨진 단호박에 먼저 마요네즈, 단호박 한 개에 마요네즈 한 2스푼 정도, 1kg가 넘으면 2스푼 정도, 3스푼 넣어야 되고요. 1kg 미만이면 한 2스푼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레인 요거트 하나 정도 넣어 주시고요. 꿀 한 스푼만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금을 좀 넣어줘야 되는데요. 소금 한 2꼬집 정도. 소금이 넣어야지 모든 음식에는 간이 맞아야 맛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으깨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섞이게. 단호박에 플레인 요구르트, 마요네즈, 꿀을 넣고 그리고 소금까지 넣어서 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간이 된 단호박에 우리 취향 건강에 좋은 임산 초기에 좋은 건포도를 듬뿍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 좋은 아몬드, 우리 태아의 머리가 좋아지라고 호두, 이렇게 준비해서 어우러지도록 버무리면 됩니다. 근데 이 단호박을 전자레인지에 한 3, 4분 돌려서 이렇게 찌는 방법도 있지만 난 이것도 싫다 이러면 찌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그대로 한 10분 돌려서 요리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단호박 샐러드가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견과류를 썼는데요. 견과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 모든 견과류는 먹으면 산모에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먹지 마시고 반드시 사오시면 끓는 물에 데쳐서 말은 아무것도 두르지 않는 그냥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혹여나 견과류에 붙어있는 곰팡이균이나 여러가지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볶아서 드시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꼭 냉동 보관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하기로 한
소고기 버섯죽, 죽순 볶음, 단호박 샐러드 3가지 요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럼 그릇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태교 음식을 여러분에게 선보였는데요. 태교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엄마와 아기가 공감하는 것. 그 공감의 최고는 아빠가 태명을 불러쓰면서 책을 읽어주는 게 최고고, 그 다음은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주고, 그 다음에 건강한 먹거리를 먹는 것. 건강한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는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요. 요즘 시대에 그것을 피하기는 좀 어렵지만 현명하게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엄마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아기 낳으시고 훌륭하게 키우세요. 감사합니다.